어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밥도 잘 드시고 텔레비전도 잘 보셨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말하는 가족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몸이 계속 조용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50년 넘게 노인의 마지막 1년을 연구해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의 마지막 길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10가지 공통 신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방식, 식사량의 변화, 말투와 관심사가 바뀌는 순간들까지 모두 마지막을 준비하는 몸의 언어입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힘이 없어 보여도 원래 연세가 있으시니까 밥을 조금만 드셔도 식욕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차례대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모르고 지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셨다는 말만 남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달 전부터 몸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마지막 1년을 후회가 아니라 선물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치료에만 매달리는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는 대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정말 많은 가정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 신호를 알아채고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냈고 어떤 가정은 몰라서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만 겪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남은 시간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혹시 이런 변화가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81세 윤정희 님이 계셨는데 예전에는 아침마다 손주들 도시락을 챙기고 동네 마트까지 걸어 다니실 만큼 활기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다 꿰고 계셨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이웃들과 인사 나누는 걸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다며 반 공기만 드시고 낮잠 시간이 길어지고 예전처럼 주변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지요. 손주들 도시락도 며느리에게 맡기게 되었고 마트에 가자는 말에도 피곤하다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 그렇겠거니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차례대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량 감소, 피로 증가, 관심사 축소, 이 모든 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윤정희님의 가족들은 이 변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더 먹이려 하거나 무리하게 활동을 강요하는 대신 윤정희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렸지요. 좋아하시는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고 옛날 사진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 드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억지 치료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결국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떠나보낸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평화로움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가족 돌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관찰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마지막 1년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마지막 1년을 알려주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옷이 헐렁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히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는 거지요. 국내외 노년 연구에서 마지막 1년 동안 체중의 5% 이상 감소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0kg이던 분이 57kg으로 줄어드는 건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박영학 79세님은 3개월 동안 4kg이 줄었지만 큰 문제 아니라고 넘기셨습니다. 오히려 살이 빠져서 좋다고 하실 정도였지요. 하지만 결국 근력이 약해지며 일상 활동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혼자 일어서기가 힘들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많이 드리기보다 소량이라도 즐겁게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아 드리거나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나 영양제 중심의 관리로 흐르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무조건 더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면 오히려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최근 몇 달 새 체중 변화가 눈에 띄는 분이 계신가요? 다음으로 중요한 신호는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내내 축 처지는 피로는 몸의 에너지 생산력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기진맥진해지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여러 노년 연구에서 마지막 12개월 내 노인의 80% 이상이 지속 피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몸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거지요. 이도현 82세님은 평생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낮에는 텃밭 가꾸고 저녁에는 손주들 돌보는 걸 즐기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책 대신 계속 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태해진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사실은 몸이 더 이상 그 활동량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럴 때 가장 기운이 좋은 시간대에 가벼운 활동을 배치하고 이후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드리면 좋습니다. 대부분 오전이 가장 컨디션이 좋으니 그때 가벼운 산책이나 간단한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활동을 늘리게 하면 오히려 피로가 악화되어 넘어짐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운이 없는데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져서 낙상 위험이 커지지요.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상하리만큼 빨리 지치는 모습을 보인 적 있나요?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관심과 감정의 방향이 내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 오래된 사람을 떠올리는 빈도가 늘며 대화가 조용해지는 변화가 흔합니다. 현재 뉴스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젊었을 때 이야기,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지요. 마지막 1년을 앞둔 노인의 70% 이상에서 과거 회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건 기억력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소중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요. 최은자 85세님은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거의 매일 꺼내셨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이야기, 신혼 시절 이야기, 같이 여행 갔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지요. 가족들은 치매로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옛 사진이나 추억 물건을 편안하게 함께 보는 것이 큰 안정감을 줍니다. 억지로 현재로 돌아오라고 하거나 그런 이야기 그만하라고 하는 대신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현실로 돌아오라고 다그치거나 부정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본인은 소중한 추억을 나누려는 건데 가족이 그걸 무시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과거 이야기가 부쩍 늘어난 분이 계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감염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기를 달고 살거나 상처 회복이 늦어지는 등 방어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작은 상처도 며칠씩 아물지 않고 감기에 걸리면 한 달 넘게 기침이 계속되고 피부가 쉽게 상하고 염증이 생기는 일이 잦아집니다. 노년 후기 반복 감염 사례의 60% 이상이 마지막 1년 동안 집중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낫던 감기가 이제는 몇 주씩 지속됩니다. 한상규 87세님은 겨울 내내 감기와 기관지염이 반복되며 점차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되기도 전에 또 다른 감염이 찾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됐지요. 결국 점점 더 약해지셨습니다. 이럴 때 과도한 치료보다는 청결, 수분, 충분한 휴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푹 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본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은 감염이 있어도 열이나 통증 없이 혼란만 나타날 수 있으니 작은 변화도 살펴야 합니다. 갑자기 멍해 보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집안 어르신이 유난히 자주 아프거나 피로해 하신 적 없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숨쉬기와 순환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호흡이 깊어졌다 얕아졌다 반복되는 패턴, 손발이 차가워지는 변화는 말기 신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규칙적이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때로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마지막 수개월 동안 70% 이상에서 불규칙 호흡 패턴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고명주 90세님은 잠시 숨을 쉬지 않다가 갑자기 깊게 들이쉬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해했지만 고명주님 본인은 실제로 큰 불편은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호흡 변화가 꼭 고통스러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방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얇은 이불로 체온 조절을 돕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살짝 문질러 드리거나 부드러운 양말을 신겨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에서 무리한 처치나 억지 개입은 불편함만 늘릴 수 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하다고 인위적인 조치를 하기보다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숨쉬기 변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이제 이 5가지 핵심 신호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확장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 말기에는 세포 에너지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며 전반적인 기능이 느려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음식에서 얻은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1년에는 이 변화가 가속화되지요. 이 시기를 지나치게 의지 부족으로 해석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힘이 없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면 오히려 죄책감과 무력감만 커지게 됩니다. 가벼운 움직임과 충분한 휴식을 번갈아 배치하는 일정이 효과적입니다. 오전에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고 이후 한두 시간은 편히 쉬시게 하고 점심 후에는 낮잠을 충분히 주무시게 하는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최근 가족 중 누군가 유난히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나요? 다음으로 마음의 방향 전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생애 후기로 갈수록 감정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살아온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는 건 마음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현실 감각을 억지로 교정하려 하면 오히려 불안이 증가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강요하거나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과거가 현재만큼 생생하고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과거 추억을 함께 회상하면 좋은 시간으로 남습니다. 옛날 사진을 꺼내 함께 보면서 그때 그 사람은 어땠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르신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부모님 이야기를 제대로 귀 기울여 들은 게 언제인가요? 세 번째로 예방적 대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재산 정리, 장래 방식 같은 문제는 미리 나누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정작 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는 가족마다 의견이 달라 큰 갈등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낸다거나 산책하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겁게 앉아서 회의하듯 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일상 대화 중에 어르신의 선호를 조금씩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곳에 가고 싶으신지, 어떤 방식의 돌봄을 원하시는지 조금씩 물어보고 기억해 두는 겁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미처 못 물어본 것이 있지 않나요? 네 번째로 가족 돌봄자 보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돌보는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노인을 돌보는 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떠안으면 결국 그 사람이 먼저 쓰러집니다. 자책과 과로는 돌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돌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거나 지역 돌봄 지원을 활용해 균형을 유지하세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돌보거나 각자 맡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보호사 같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마지막 감각 중 가장 오래 남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촉각이 둔해지고 반응이 느려져도 청각은 비교적 오래 유지됩니다. 말이 없다고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반응이 없어 보여도 귀로는 다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말을 계속 건네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인사, 따뜻한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행동이 큰 의미를 남깁니다. 긴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같은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손을 잡고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바로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이 있으신가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1년을 알리는 5가지 핵심 신호와 그 뒤에 숨은 몸의 변화를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여기는 체중 감소, 깊은 피로, 과거 회상, 반복되는 감염, 그리고 숨쉬기 변화는 사실 몸이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갑자기 찾아온 일이라고 생각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억지로 더 먹이려 하고 무리하게 활동을 시키고 과거 이야기를 막으려 하면서 갈등만 커집니다. 불필요한 치료에 매달리느라 정작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을 놓치게 되지요. 반면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마지막 1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대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되새깁니다. 남은 시간을 치료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웁니다.
그렇게 보낸 마지막 1년은 떠나보낸 후에도 평화로움으로 남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가족 모두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 그때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왜 그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오래도록 남지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평화로움이 남습니다. 슬픔은 있지만 후회는 없는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한 문장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짧은 말이 마지막 시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꿉니다. 나중에 전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전하세요. 억지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손을 잡아드리거나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 주거나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1년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과 가족이 흔히 겪는 후회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고통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고 어떤 선택이 평화로운 이별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호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